네, 우리 수익책 풀어보겠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72쪽과 73쪽 수익책 문제 풀게요. 꺾은선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조사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겠어. 그죠? 우리 사이값, 여기 점과 이 점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에서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수영이의 몸무게 변화를 조사해서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수영이의 몸무게예요. 일단 우리가 봤더니 몸무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살 때부터 11살까지 우리가 그래프 자료가 있는데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1살 때와 11살 때 수영이의 몸무게는 각각 몇 킬로그램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1살 때는 쭉 올리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긴데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세 칸.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0부터 5. 자, 0부터 5까지 가는데 몇 칸 들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 들었어요. 5칸을 갔더니 5kg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kg 되겠죠. 네,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kg이에요. 한 칸의 크기. 그러면은 1살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갔으니까 1살 때는 3kg이고요. 11살 때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쭉 눈금을 보면은 30이란 수보다 한 칸 올라가 있죠. 그래서 31kg이 되겠습니다. 11살 때는 31kg, 1살 때는 3kg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1살 때는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나요? 진짜 많이 몸무게가 늘어났죠. 수영이의 몸무게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줄어든 적이 없죠. 계속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어요. 없다면 수영이의 몸무게는 계속 늘어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면 점점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뭐 50, 60, 70 계속 늘어나진 않겠죠. 어느 순간 늘어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몸무게가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몸무게가 100kg, 200kg, 300kg 늘어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어느 나이대까지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수영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언제이고 늘어난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자,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기울기 볼게요. 가장 많이 기울어진 정도는 여기 1살 때부터 3살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몇 킬로그램 늘어났습니까? 1살 때는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었죠? 3kg이었고요. 3살 때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그렇죠. 10kg보다 한 칸, 두 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12kg이에요. 그럼 빼주면은 총 9kg이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상진이의 체온을 1시간마다 재서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예요. 물음에 답해 볼게요. 상진이의 체온이 5시, 6시, 7시, 8시에 가장 많이 기온이 높았다가 점점 떨어졌어요. 11시가 되니까 이제 정상 체온으로 낮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가장 높았던 때는 몇 도씨였나요? 네, 8시에 체온이 가장 높았죠? 쭉 올리면
여기에 가장 높아요.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네요. 36.5, 37, 37.5. 0.5도씩 커지고 있는데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을 갔더니 0.5도씨가 됐어요. 그 말은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 0.1, 0.1, 0.1, 0.1, 0.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0.1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8시에 38.5, 38.6, 38.7, 38.8, 네, 38.8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가장 낮은 때는 몇 시였나요? 자, 우리 거꾸선 그래프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진 기온이 체온이 여기 있죠. 36.5도시고요. 11시에 가장 많이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아니라 체온입니다. 체온이 가장 많이 낮습니다. 6시 30분에 체온은 몇 도씨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6시 30분이면은 6시와 7시 사이죠.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한 이쯤 되겠죠?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되면은 그리고 눈금을 이렇게 표시하면 38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8.3도씨쯤 됐겠네요.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6시에는 38도시고요. 7시에는 38.6도시니까 6시 반은 6시와 7시 딱 중간이죠. 중간이니까 38도와 38.6도의 중간은 38.3도시니까 우리가 38.3도시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8시 이후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8시 이후에는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체온이 가장 많이 떨어진 때는 몇 시와 몇 시 사이인가요? 자, 요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울어진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때죠.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건 요때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때 기울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때 기울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때 기울기 있어요. 가장 많이 기울어진 정도는 파란색. 요게 바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8시와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책 문제 모두 풀어왔습니다. 혹시 설명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